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조합원 교육 3분기 조합원 교육 시간입니다. 자, 이게 조합원 교육이 원래 서로 조합원과 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게 원래는 조합원 교육인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뵈려고 하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단체 협약입니다. 단체 협약이 무엇이고, 단체 협약은 어떻게 체결하는 것이고, 단체 협약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함께 누가 투쟁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또는 교육기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임금노동자로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임금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는, 저는 이제 팔자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팔자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임금노동자는 어떤 팔자이냐면, 사용자가 우리를 채용했기 때문에, 우리를 채용해서 내가 이력서를 제출하고 저 좀 뽑아주세요. 그래서 면접 가가지고 잘 보이려고 사용자 앞에서 뭐 엄청 이제 뭐 아부까지 떨지는 않으시겠지만 나를 이 학교에서 일하게 해주세요라고 피고용인의 상태로 채용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갑을관계에서 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는 반면에 아주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채용했어. 너는 내가 아니면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기관에 와서 절대로 일할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이러면서 갑질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갑질을 하냐 안 하냐. 우리 사용자는, 우리 실장님은, 우리 교장 선생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조합원님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무리 행정실장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교장 선생님이 좋은 분이고 착하신 분이라도, 아무리 교육감이 지금 뭐 똑바로 된 교육감도 아니지만 똑바로 된 교육감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팔자가 그렇습니다. 사용자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노동자를 채용해서 노동자를 나는 부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적은 임금으로 어떻게든 노동을 많이 시키고, 그것도 그 노동을 노동 강도를 높게 해가지고 어떻게 노동자를 쥐어짜낼까를 고민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자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안 그런데요. 우리 교장 선생님은 안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개인적인 성향이 그런 것 뿐이지, 사용자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울에서도 보시다시피 노동자와 사용자는, 노동자는 어쨌든 사용자한테 약간 이런 표현은 정말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빌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납작 엎드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개인이 사용자 개인과의 관계에서는 갑을관계이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이겠지만, 이게 단체의 관계가 될 때는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노동자 개인은 사용자가 나를 취직시켜주는 어떤 고마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안 뽑아줬으면 내가 임금노동자로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아야만 실제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자한테 부당한 게 있어도 대들 수가 없습니다. 대든다는 표현도 저는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요. 노동자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용자한테 이거는 부당합니다, 이거는 시정하세요, 임금을 더 주세요, 어떻게 최저임금만 줍니까? 최저임금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왜 갑질을 합니까? 왜 심부름을 시킵니까? 왜 나를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까? 나를 정규직으로 만드세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1000만 근로자 중에서 물론 그런 사람이 있지요. 우리 전태일 열사가 사실은 그런 대표적인 분이죠. 혼자서 노동자 개인이, 전태일 열사는 노동자 개인이었어요. 노동조합에 소속이 없었고 노동조합이 없었던 분이에요. 노동자 개인이
정말 맞서 싸우다가 사용자랑 맞서 싸우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정말 그 벽에 너무 큰 벽에 부딪혀서 희생을 하신 열사이신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노동자 개인은. 아니면 내가 더러워서 이 드롭프 치사해서 이 직장을 그만두는 거죠. 사용자에게 갑질을 당하면.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를 만들었고 비로소 노동조합을 만드는 순간 사용자랑 우리의 사용자는 이제 교육청인데요. 노동조합 단체와 교육청, 우리의 사용자인 교육청인 단체는 대등한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협력적 관계라고 써 있는데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협력적 관계냐? 협력적 관계는 당연히 아니고 대등한 관계로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대등한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서는 대등한 관계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을 해서는 관계는 대등해질 수 없습니다. 바로 협력을 하는 순간 우리 아까 그 저울처럼 또 이렇게 기울어진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용자 단체한테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게 바로 단체 교섭입니다. 자, 단체 교섭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 3권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3권이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인데요. 단결권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단결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2009년에 우리가 교육공무지 노동, 그때는 이제 전혜련이라고 약칭으로 불렸다고 하던데 전혜련이라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만들 때 그때 아마 그때부터 처음부터 선구자시죠. 우리 노동조합의 선구자이고 정말 대선배님이신데 이런 분들이 아마 노동조합을 만들으셨을 거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거라고 보여져요. 아니면은 그때는 노동조합을 몰랐고 그때는 왠지 꺼려져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노동조합을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노동조합을 가입하신 이유는 아마 여기 계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조합원 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유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당한 경우를 당했을 때 내가 대항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의 근로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는 개선할 수 없으니까 노동조합에 함께 가입해서 조합원들과 함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옆 사람이 가입을 하는데 나는 무임승차를 하면 아무래도 미안하고 그 사람 보기가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나는 그래도 조합비라도 내자 이런 마음으로 가입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는 사람이 지회장인데 지회장이 엄청 꼬셔가지고 너 가입 안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을 받으셔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셨건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노동조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사회적 지위,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을 딱 만들기만 하면 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냐, 내 임금이 올라가냐, 나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냐, 내가 학교에서 교장과의 관계가 대등해지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에서 예를 들면 학습 모임을 하고 뭐 지금 이런 조합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사내를 가시고 동아리 활동을 하시고 뜨개질을 하시고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가 없어요. 물론 함께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시고 학습 모임을 하시고 이러는 것도 아주 매우 중요한 노동조합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조합의 활동만으로는 우리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교육청과 교섭을 하는 단체 교섭입니다.
그러면 노동 3권에서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단체 교섭권으로 우리의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죠. 이 노동조합이라는 게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단체 조직이니까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라고도 볼 수 있죠. 사측과, 그래서 이제 대등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과 교섭을 할 때만큼은, 다를 때는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생활을 하실 때는 정말 별로 대등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리가 이제 교섭에 아마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셨던 분들이 이 중에 아마 계실 겁니다. 교섭위원으로 교육청에 와서 사측과 교섭을 하는 순간만큼은, 저는 그렇거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제 지위가 올라간 것 같고, 노동조합의 힘이 되게 센 것 같고, 노동조합이 사측과 대등한 관계이구나라는 거를 그 교섭 시간만큼은 이제 느끼는 이제 순간이라, 어떨 때는 되게 답답하고 어떻게 교섭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나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섭을 할 때만큼은 우리 노동조합이 교육청과 대등한 관계에 있구나라는 걸 사실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 교섭은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노동조합이 요구안을 제출하고, 사측이 그 요구안에 대해서 응대를 해서 요구안을 무조건, 물론 처음에는 무조건 수용 불가이죠. 하지만은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무시할 수는 결코 없다. 이런 점에서 단체 교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교육 때마다 정말 자주 하는 말인데, 우리는요,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두 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결정인데요. 다른 어느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이런 걸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되어 있는 교육 공무직들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냐면 바로 첫 번째, 사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장을 우리 손으로 투표를 통해서 사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사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육 공무직만 투표를 했다면, 선거를 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 사장으로 바뀌었겠죠. 바꿀 수 있었겠죠. 근데 경기도 교육감은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을 하는 공무직만이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사장을 바꾸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못 바꿨습니다. 결국 사장은 못 바꿨지만, 또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 먼 세월 같기는 하지만 4년 뒤에 또 사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회사도 내가 내 맘대로 사장을 바꿀 수는 없죠. 물론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주총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노동자한테는 머나먼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처해져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무엇을 우리 손으로 결정할 수 있냐면, 우리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교섭을 통해서 사측과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을 함으로써 우리의 근로조건, 임금을 포함한 우리의 근로조건을 책정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물론 교섭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 근로조건이 개선되거나 유지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교섭만 해도 사실은 유지가 되거나 약간의 개선을 이룰 수는 있죠. 교섭을 몇 년을 하는데 이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교섭이 체결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우리가 파업을 안 해도, 투쟁을 안 해도 사실은 유지는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체 교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우리 근로조건을 유지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파업과 투쟁, 단체 행동권을 발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현재의 근로조건이 매우 좋다면, 그리고 우리의 지금 임금 수준이 매우 높고 만족할 만한, 충분히 생활을 하고 문화생활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효도하고, 사실은 돈이 있어야 효도하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려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긴 하지만 돈이 있어야 효도하고, 심지어는 자식한테 좋은 소리 듣고, 자식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이런 말을 하는데, 무슨 빕스라든지 이런 데 한번 자식을 데려가야 한번 저한테 웃어줍니다.
뭐 그렇지 않고는 별로 웃어주지도 않아. 맨날 뚜해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고 이런 소리밖에 안 한다는 거죠. 사실 돈으로 효도하고 돈으로 자식한테 내가 잘 보일 수 있고 부모로서, 이게 부모가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돈을 우리가 임금을 받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이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이 아니라 실제로 죽죠. 실제로 돌아가시고 실제로 많은 교육고무직 노동자들이 다치고 이런 근로조건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임금노동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체 교섭을 통해서 내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겠지만 유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거는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가 아니다. 내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건 아니다. 그러면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되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임금노동자의 팔자다, 운명이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고 길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고 노동 3권에서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하나로 묶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에 그렇지 않다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만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됐다면 당연히 단결권만 있었을 거고요. 노동조합이 교육청과 사측과 교섭하는 것만으로 만약에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었다면 당연히 2개의 권리만 있었겠죠. 그러나 헌법에서도 이 2개만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은 절대로 개선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오히려 법을 만든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었고, 그거는 근데 법을 만든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이 3개의 권리가 노동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근로조건은 개선될 수 없다라고 우리 선배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투쟁해온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파업하고 투쟁하면 감옥 가고 심지어는 뭐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기부나 이런 데 끌려가가지고 맞고 고문당하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되고 지금은 정당한 파업을 했는데 감옥을 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불법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 3권이 사실은 이렇게 되온 데에도 우리 노동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 이런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법률은 사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취업규칙을, 물론 취업규칙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측이 만드는 겁니다. 사측이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취업규칙이 통과되는 건데, 신고하는 건데, 취업규칙은 그래서 단체협박과는 다른 뭐 이렇게 강제성을 가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제시하는 거를 내가 여기에 취직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 임금 뭐 괜찮습니다. 이 노동시간으로 해야죠. 상관없습니다. 뭐 안 줘도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사실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한 계약일 수 없다. 관행, 이거 더 나쁜 거죠. 관행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 사용자의 중심으로 관행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거대로 결정이 돼서 우리의 노동 조건이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의 노동 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체협약으로 교섭을 통해서 약속을 하는 거죠. 교섭을 통해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약속을 해서 이거를 만약에 안 지키면 너네는 위반이고 사측이 위반이고 그럼 물론 우리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지키지 않아서 형사처벌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서 단체협약을 딱 체결을 했어. 그런데 유효기간이 안 됐어. 근데 유효기간도 되지 않았는데 그거 왜 병가가 30일이에요. 병가 30일 너무 부당해요. 60일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데모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위반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될 때까지는 싫으나 좋으나 마음에 드나 마음에 안 드나
그냥 그 단체 협약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유효기간이 될 때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사측은 유효기간이 될 때까지는 자기네들도 마찬가지죠. 좋으나 싫으나 자기네들도 이게 마음에 안 들겠죠. 우리에게 너무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로조건을 너무 많이 개선시켜줬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2기 단협 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요구한 거에 반의 반도 해결이 안 됐고 사측은 절대 다 수용 불가였는데 굉장히 많은 조항을 자기네들이 들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아마 2기 단협이 사측도. 그렇지만 유효기간이 될 때까지는 다른 단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다른 단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뭐 단협을 위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사측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협약은 한번 체결하면 사실은 이건 1년 농사도 아니고 2년 농사도 아니고 뭐 거의 10년 농사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유효기간도 2년이고 교섭을 몇 년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그 다음 교섭이 끝날 때까지는 지금 체결된 단체 협약의 내용이 그대로 지켜져야 하겠고 이 내용이 우리의 노동 조건을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이거 물론 그 사이에 법률이 바뀐다거나 뭐가 바뀌어가지고 바뀌면 취업규칙을 개정하긴 합니다. 단체 협약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취업규칙을 개정하긴 하는데 그런 일은 이제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한번 농사 망치면 씨 뿌리기부터 망치면 잘못되는 거잖아요. 농사를 질 때 씨 뿌리기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그 다음에 거름을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단체 협약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교섭이죠. 이 단체 협약에는 단체 협약은 임금, 노동시간, 휴게시간 뭐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임금은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조합원 교육으로 올라온 동영상이 2개인데요. 2개 중에 하나가 이제 하반기에 있을 임금 투쟁과 관련한 그 교육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단체 협약, 우리가 그냥 흔히 단체 협약이라고 할 때는 임금을 제외한 예를 들면 노동시간이나 휴게시간이나 휴일, 휴가, 휴직, 인사규정, 노동안정 규정, 무엇보다 중요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협약 안에 담고 있는 것을 단체 협약이라고 하고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사측이 하는 것을 단체 교섭이라고 편하게 이제 부르는 거죠. 임금과 관련한 단체 교섭은 임금 교섭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나머지를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단체 교섭이라고 부른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임금 노동자에게 임금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을 빼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이제 노동시간도 마찬가지고 뭐 인사도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제가 볼 때는 노동조합에 왜 가입하셨냐 이렇게 이제 우리 조합원들에게 물어보면 물론 임금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임금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교육공무직이 동등하게 오르기 때문에 협약안을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임금 때문에 나 임금 올리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어요. 이런 분들은 또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봇대에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힘이 전봇대 많이 작용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했어요라는 분들이 조합원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보 대상이 되지 않은 조합원 분들은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가입했다는 분들이 아주 많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유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느냐는 반대로 얘기하면 사측에서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조항에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원들이 어떤 조항이 노동조합의 힘을 키우는 조항인 거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무엇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측에서는 이런 규정을, 이런 요구안을 만약에 노동조합이 요구한 대로 우리가 들어줬을 때는
아, 이게 조합의 힘이 더 커지겠구나. 지금 아직도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교육공무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단체협약이 어떻게 체결되느냐에 따라서 야, 노동조합이 전보 규정, 징계까지 적용이 된대, 작용을 한대. 그리고 이 복무 이런 것들도 노동조합이 힘으로 이렇게 키웠대. 야, 노동조합 이거 진짜 이제 정말 사측이란 대등한가 봐. 교장이 내가 어떤 교장을 만나도 어떤 행정실장을 만나도 내가 노동조합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만 있으면 이거는 뭐 보통 예를 들면 교장 재량이 되게 많죠. 우리 지금 단체협약엔 교장 재량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학교장 재량이라는 조항을 없애버려. 그러면 그만큼 노동조합이 힘이 세지는 거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비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단체협약을 봤더니 뭐 학교장 재량이 없고 다 노동조합과 협의하게 돼 있어. 그리고 노동조합과 합의하게 돼 있어. 노동조합과 교섭하게 돼 있어. 노동조합에게 다 알리게 돼 있어. 노동조합에게 안 알리면 또 그게 불법이야. 막 이렇게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누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학교에서요. 학교장이 아무리 부당한 사람을 만나도 내가 아무리 바위에다 계란을 던져도 절대로 깨지지 않고 바위가 이제 살짝 더러워지긴 하겠지만 깨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뭐 학교장은 아무 이제 핫바지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교섭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섭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사규정이라든지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지는 거. 예를 들면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이런 내용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육청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이 어떻게 체결되느냐는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하실 때 어떻게 대등한 관계에서 사용자랑 조금이라도 대등한 관계에서 근무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협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 지금 다 얘기한 거죠. 단체협약은 10년 농사입니다. 단체협약에는 아까 이제 제가 뭐 좀 넓게 말씀드렸지만 조합활동 보장, 단체교섭, 쟁의, 사회적 책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쫙 보시면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제가 잘 알고 있죠. 휴직, 휴가 이런 게 이제 완전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휴일이나 휴직이나 휴가가 좀 늘어나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이제 3기 단체 협약 교섭을 진행 중인데 제가 이제 정년이 몇 년 남았는데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사실 그래요. 교섭을 하면서 이 단체 협약이 내가 정년 퇴직하기 전에 체결이 돼서 저희가 지금 장기 재직 휴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장기 재직 휴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퇴직하기 전에 장기 재직 휴가가 체결이 돼서 장기 재직 휴가를 갔으면 정말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섭을 합니다. 사실 제가 고백을 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뭐 우리 조합원들은 뭐 다르지 않겠죠. 저랑 휴일을 늘리는 것, 휴가를 늘리는 것, 휴직을 늘리는 것, 휴직 때 조금이라도 임금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건데 사실은 사용자는 그래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마 휴직, 휴일, 휴가일 겁니다. 그래도. 왜 그러냐면 휴직, 휴일, 휴가는 취업규칙에도 담을 수 있는 거고요. 취업규칙에 담아가지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이나 그냥 다 적용하는 이런 복무 같은 거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물론 다 수용 불가라고 하죠. 교섭 초반에는 수용 불가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해줄 거야 라고 뒤로 이제 감추고 있죠. 뒤로 감추고 있다가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안 돼 이러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라든지 아니면 교장의 재량을 없애는 거라든지 예를 들면은 고용 안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하여튼 조합활동, 노동조합의 힘이 커질 것 같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끝까지 맞서죠. 끝까지 맞서고 있다가 휴일이나 휴가나 이런 복무 이런 거를 나중에 슬며시 내밀죠. 우리가 지쳤을 때쯤 이런 거 이제 슬며시 내밀어가지고 에이 병가 조금 늘려줄게. 퇴직 휴가 조금 늘려줄게.
휴일, 뭐 있잖아요. 배우, 부모님의 형제, 뭐 이모가 돌아가시거나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지금 저희가 휴일이 없어요. 예, 휴가가 없잖아요. 근데 뭐 이거 하루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들고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은 실제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힘이 커지는, 내가 실제로 학교에서 일을 할 때 부당한 경우를 당했던 게 사실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조항이란 말이에요. 교장의 재량으로 인해서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부당한 경우를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이게 체결될 때는 아 그래 휴일 늘어나면 되지 뭐, 휴가 좀 늘어나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지치기도 했고 사실은 살짝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냥 이 정도면은 우리가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되지 않겠어라는 게 뭐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저 같은 교섭위원, 저같이 교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의견이 나중에 막 제출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처음에 가졌던 이 마음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예를 들면 고용안정이라든지 인사라든지 노동안전이라든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라든지 업무 분장이라든지 부당한 업무 분장이라든지 뭐 이런 직종의 요구 안에 있는 업무 분장, 그 다음에 자율연수라든지 우리가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는 이런 사측이 절대로 뭐 쉽게 내놓지 않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따내기 위해서,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교섭만으로 가능하냐 이런 거죠. 교섭만으로 가능하냐. 절대로 교섭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섭을 지난 2기 때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하는데 2기 때 교섭을 5년을 했어요. 저희가 2013년도에 1기 단협을 체결했고요. 유효기간이 2년이니까 2015년 말에 요구안이 들어갔습니다. 2015년 말에 요구안이 들어가서 2020년 4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잠정합의를 해서 실제로는 3월부터는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개 조항 빼고는 3월부터 적용을 하고 체결을 한 거는 이제 4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4월에 체결을 했으니 교섭만 만으로 5년을 한 거죠. 교섭만 만으로 5년을 하고 횟수로 6년째에 2기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면 이게 만족할 만한 내용이었냐? 뭐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뭐 우리 조합원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사측도 판단이 다릅니다. 아주 대단히 많은 양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줄 수 있는 것,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총평을 이제 사측은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5년을 교섭해서 얻어낸 것 치고는 별로 볼품 없었다. 실제로 볼품 없었고 노동조합이 교육청과 대등한 관계를 가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용자와 관리자와 그래도 대등하게 맞서서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데는 대단히 역부족인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세상에 5년이나 교섭을 했는데 왜 그렇게밖에 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노동 3권으로 돌아가는 거죠. 노조를 만들었고 사측과 아무리 열심히 교섭을 해도 투쟁하지 않으면 단체협약, 우리 노동조건은 절대로 개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보여주는 2기 단협이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기 단협이 아무것도 얻어낸 것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그래도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게 그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게 그러면 우리가 투쟁을 하지 않았으면 2기 단체협약의 그 내용, 그러니까 1기 때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개선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개선된 내용이 그러면 사측이 그냥 거저줬을까? 해줄게. 너네를 위해서 해줄게. 이런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장기 병가를 쓴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전의 직장에서는 병가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프면 병가를 내야 하고 지금 제 친구들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되게 많이 걸렸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은 이제 병가고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 공가였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엄청 좋은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뭐 제 친구들 중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게 이제 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보면 제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코로나가 걸려서 공가를 사용한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런 겁니다. 대부분 다 자기 연차를 썼습니다. 연차를 쓰거나 아니면 심지어 더 열악하고 더 정말 진짜 이런 데는 악덕 기업주라고 할 수 있죠. 무급으로 쉬는 거죠. 코로나가 걸렸는데 또 예전에는 격리기간도 2주였잖아요. 지금은 7일이지만 그런 2주 동안 그 달의 급여는 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사촌 동생이 쿠팡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쿠팡이면 그래도 정말 규모가 있네. 지금 쿠팡이 맨날 언론에 이제 나오는데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쿠팡에 다니고 있는데 이 사촌 동생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거기도 이제 당연히 공가도 아니고 병가도 당연히 안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연차를 다 까고 근데 이제 이 친구 내 동생이 연가가 없었어요. 그 전에 연가를 써가지고 연가가 7일이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무급으로 코로나를 무급으로 이제 쉬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노동조합이 우리가 노동조합을 10년 전, 12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선생님 우리 조합원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임금은 좀 많이 올랐다고 이제 체감을 하세요. 그래도 임금은 좀 오른 것 같아. 10년 전에 비해서는. 그건 너무 당연하죠.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최저임금은 준다 이거죠. 교육청이 최저임금도 안 주는 그런 악덕 기업주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체감하시는 거죠. 최저임금이 막 지금 190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은 옛날 숫자가 많이 달라졌어. 두 자리 숫자였는데 세 자리 숫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은 올랐다라고 막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그것도 오른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왜 노동 환경은 변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건 거죠. 그런데 변했다는 거죠. 그래도 노동 환경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예전에 있는 데는 병가가 없었고요.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몸이 좀 아파가지고 병가를 내는데 유급병가를 쓴 거죠.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선배님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저는 이제 늦게 들어온 사람이니까 제가 2017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그 이전에 들어와서 노조를 만들어서 교육청과 그렇게 싸운 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당연히 병가를 쓰지 못했고 병이 걸리면 당연히 퇴사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퇴사를 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병가 없는 그런 유급병가나 질병휴직이 없는 사업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근로조건은 그냥 거저 생긴 거라거나 노동조합이 없었다고 해도 이거는 그냥 사측이 이렇게 주지 않았겠어? 라는 근로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투쟁을 통해서 지금 분명히 근로조건이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상기 단협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상기 단협이 교섭을 통해서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내기는 어렵다. 얻어내는 것은 어렵고 물론 교섭을 통해서도 아주 진짜 아주 뭐 간에 벼룩에 간 만큼 뭐 조금 얻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로 하셔야 된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뭐 이런 거죠. 하나로 뭉쳐서 투쟁하지 않으면 단체협약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체결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노동조합은 사측은 당연히 우위에 있죠. 사측이 당연히 우위에 있는데 우리 노동조합이 사측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것이 바로 쪽수입니다. 그런데 이 쪽수가 우리의 유일한 장점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 쪽수 말고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직종 간에 또는 뭐 나이 많은 사람 뭐 연령 간에 또는 성별 간에 뭐 아니면은 뭐 지역 간에 이렇게 만약에 분열이 돼서 우리의 뭐 직종별로 우리의 요구만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이게 아니면 안 돼 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아마 제일 좋아하겠죠. 제일 좋아하겠고 도대체 무슨 이렇게 임금교섭을 금방금방 해요. 왜 이렇게 빨리 임금교섭이 돌아와라고 얘기하시는 조합원들이 많으신데 아주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이제 발언이신 거죠. 그리고 단체협약 이거 무슨 투쟁을 해요. 빨리 교섭해가지고 그냥 교섭해서 말 잘하는 사람들 교섭위원으로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 교섭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교섭해가지고 투쟁하지 말고 교섭해가지고 이거 단체협약 체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조합원분들도 있으시죠. 아주 교육청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제 발언의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실 때는 우리끼리 가족분들이랑 얘기를 하시고 절대로 그런 거를 우리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교육청은 알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전체가 하나가 돼서 단체협약 3기 단체협약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우리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만드셔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요. 뭐 이거는 뭐 한번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씨앗은 숲이 됩니다. 어떤 방향은 길이 됩니다. 우리 함께 숲과 길을 만들어가는 교육고무지 본부, 경기지부가 빠졌지만 뭐 교육고무지 본부가 다 우리 아니겠습니까? 교육고무지 본부 그리고 교육고무지 노동자가 됩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의 오늘의 교육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조합원 지금 뭐 동영상 시청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 코로나 시국이 빨리 끝나가지고 빨리 끝나서 얼굴 직접 보면서 선생님들 눈을 보면서 선생님들 예쁜 얼굴 보면서 선생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고생이 헛된 고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노동조합 집행부 그리고 노동조합 조합원 전 조합원이 함께 헤쳐나가는 헤쳐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